온라인 TV 강량입니다. 보통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업로드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번 주는 좀 빨리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뽀로로가 엄마 따라 이번 주에 일본에 여행 가기 때문에 유튜브가 안 될 뻔했는데 땡겨서 이렇게 미리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그 유튜브 제목으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선거는 전쟁이야, 이 칼럼 제목으로 유튜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그 소위 개인의 자유 관념이 영국식 자유주의 관념과 다르다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자유민주주의도 굳이 이념 스펙트럼을 만들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영미권은 이제 영국이 소위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청교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만든 소위 그 사회적 계약, 약속, 제도, 이것들이 이제 소위 1776년 미국 독립과 함께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은 영국의 자유주의가 같이 통용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독일의 자유, 프랑스의 자유는 장자크 루소를 들면서 보롱데 리버럴 제너럴 보롱데 뚜때 이제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를 얘기하면서, 루소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의지 속에 개인의 자유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참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죠. 일반 의지 속에 개인의 자유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전체 일반 의지에 통용되는 총화가 일부의 개인의 자유를 폄훼하더라도, 그 자유가 폄훼되더라도 전체 이게 이제 또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 의지 속에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자유 개념에 따른 법치, 자연법 사상, 그 다음에 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갔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역시 그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 혁명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는데, 그 약간 동생뻘 되나요? 임마누엘 칸트가 두 번 아주 뭐 시계추처럼 산책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 할 정도로 평생 산책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임마누엘 칸트가 두 번 산책을 못 하는데, 첫 번째가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보고 충격을 너무 받아서 그날 산책을 못했고, 두 번째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듣고 그날 산책을 못한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그 산책이 두 번 어긋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칸트의 관념론에 갖고 있는, 칸트가 아까 처음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일이 갖고 있는 관념 철학, 그 다음에 칸트의 이성에 기반한 소위 그 일종의 관념론, 아니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그런 어떤 칸트의 아주 총체적인 철학하고는 루소가 나타낸 그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뭐 일반 의지 이것들이 칸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자유의 개념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랑스적인 그 루소로 이어지는 프랑스적인 자유가 지금은 이제 모든 지금 그 영미권을 포함해서 유럽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열린 사회가 지금 다 헷갈리고 있는데 그 열린 사회를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그 원동력, 주된 세력은 프랑스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후기 근대, 그 다음에 해체주의, 그다음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장폴 사르트르나 이제 그라마톨로지의 이제 자카르다나 그다음에 미셸 푸코도 이렇게 이어지는 프랑스적인 그 사고의 현상에서 지금 이제 21세기 소위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 독일식 그 자유관념과 프랑스의 자유의지와 영국의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다르냐 하면 어, 어, UC 버클리 교수를 했던 잔 프랑코 뽀지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서울대 박상섭 교수님이 이제 한때 이제 박상섭 교수님도 지금 거의 이제 8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됐는데 현역 당시에 한번 한국에 초청해서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뽀지 교수가 쓴 책이 근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 이제 박상섭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번역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근대 국가의 발전 이 책인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난 것은 뽀치 교수는 소위 대륙과 그 섬나라인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딱 갈라서 대립해서 비교를 하는데 영국은 소위 그 행태주의 철학자였던 미국의 데이빗 이스턴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정치는 사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회학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회 내에서 정당, 압력단체, 시민단체들이 이제 인풋을 하면 그것을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웃풋 이런 정책으로 나온다 하는 이제 인풋, 아웃풋 시스템을 만든 데이빗 이스턴을 한편에 놓고 영국 쪽에 놓고 이제 독일 쪽 대륙 쪽에는 소위 이 책입니다. 칼 슈미트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있습니다. 칼 슈미트는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칼 슈미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의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칼 슈미트는 독일 3대 법학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한스 켈젠 또는 칼 슈미트 했는데 칼 슈미트는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를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번역대에 나와 있는데 대지의 노모스가 히랍 말인데 규범 법 이런 겁니다. 대지의 법 규범 이런 노모스를 써서 이제 그 영국의 자유주의와 대립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 슈미트는 그 토마스 홉스적인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집단과 집단끼리의 대결만 있을 뿐이지 만인에 대한 만인 개인의 어떤 자연 상태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에 보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진영 논리, 우적 관계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칼 슈미트의 논리는 그 나치의 그 정치 체제 이념에 약간 기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2차 대전 후에 이제 칼 슈미트는 전범 재판에서 한 몇 년 그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지내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자익들이 칼 슈미트의 이 진영 논리, 우적 관계 이것을 영입해 가지고 굉장히 지네들끼리 이제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를
한 15년 전부터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 칼 슈미트를 얘기했을 때는 칼 슈미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아마 특히 이제 이 좌익 쪽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칼 슈미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저 보수 우익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좀 공부해야 됩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뽀치 교수는 이 이제 레비 이스턴과 칼 슈미트를 대립해서 영국 사회에서의 기본 문제는 소위 분배, 데이비드 이스턴이 얘기했던 이제 사회적 분배 이걸로 이제 기착이 되고, 대륙에서의 기본 문제는 위협,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외부로부터 위협, 이것이 기착됐다. 사실 영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침공당하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영국 스스로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077년 그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을 킹 윌리엄 콩클러라 그러죠. 점령해서 노르만 왕조, 프랑스 공작이 영국 왕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기존 세력들의 견제와 그 힘이 셌던 거죠. 그래서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처럼 1215년 대헌장처럼 왕에 대한 지주 귀족들의 소위 세력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국적인 상황에 의해서 영국은 외부의 위협보다는 사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래서 이제 영국이 대륙보다는 훨씬 빨리 1688년 소위 군주가 국가의 상징으로 되는 입헌군주제를, 그것도 명예스럽게 명예혁명으로 소위 민주주의 체제, 입헌군주 체제를 만드는 첫 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분배나 이제 사회적 발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맨날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그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는 사회 내부를 보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발전보다는 완전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뭘 이익을 얻던가, 아니면은 손실을 보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든가, 아무튼 전쟁과 외교가 점철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혁명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래가다 보니까 대륙 내에서는 영국의 자유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게 가장 심했던 지역이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비스마르크의 등장해서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이 제일 먼저 사회부장 제도를 비스마르크가 시작했듯이, 이 노동자라는 이런 어떤 소위 대중 덩어리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게 그 문제였고, 그 비스마르크 시대에도 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프로이센 또는 통일된 독일 내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이 갖고 있는 로맨틱 내셔널리즘, 낭만적 민족주의와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서 독일의 자유는 소위 국가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의 개인의 자유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소위 트럼프 할아버지 때 미국에 와서, 트럼프 할아버지는 별 볼일 없이 살았고, 트럼프 아버지가 이제 소위 소년 가장인가요? 소년 가장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한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 됐고, 그 밑에서 이제 차남이었던 트럼프가 장남은 연약해가지고 아버지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빨리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이 트럼프라는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13살 때 트럼프가 학교 선생님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뭐 그 학교의 그 이사장 레벨이었으니까 퇴학은 안 당하지만 그 충격으로 이제 군사학교에 보내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군사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거기서도 견뎌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군사적 지식,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절도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렇지만 막 자유분방하죠. 뭐 결혼을 3번 했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굉장한 대중성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소위 리얼리티 쇼 그 앵커를 하면서 그때 나온 게 You are fired 아닙니까? 너 해고야 가 하는 정도 굉장히 대중적 접근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그 며칠 전에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역시 세월이 많이 갔는지 많이 늙었더군요.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소위 인간의 어, 3가지 사랑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로부터 유래되는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로고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신의 사랑이고 신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그 육체적인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고 세 번째가 티모시. 이거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존중,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위 그 인권이 그 휴머니즘이 휴머니테리언이즘으로 올라가듯이 뭐 완전히 뭐 전 세계의 소위 하나의 보편적인 도덕 규범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성평등, 그다음에 뭐 약자에 대한 존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민 난민에 대한 배려,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 박해에 대한 배려, 뭐 해서 이제 뭐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콜렉트니스까지 나오고 한 자익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그 티모스가 이제 문제를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각 나라마다 이제 정체성 정치, 분노와 정오에 의한 정체성 정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소위 그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그 직업을 잃어버린 제조산이 붕괴되면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불만, 증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걸 다 인권 차원에서 케어를 해주려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죠? 저 류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시간이 더 가면 AI도 나오고 하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라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신이 되는 종, 호모 데우스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휴머니테리아니즘은 각 세상, 각 나라에서 국가라는 경계를 갖고 있는 각 공동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제대로 지적을 했고, 그것을 이제 국내적으로 소위 같이 윈윈하는 자익과 우익의 어떤 지혜가 윈윈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 솔루션이 나타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자유주의자, 개인적 자유주의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산업 그 기업체를 운영했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마초 스타일의 왕초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럼프가 이제 소위 권력을 잡고 이런 좌익 지향적인 전 세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동을 건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 다시 이제 인류의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이제 작동이 돼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다시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클린턴 때부터 뭐 지금까지 소위 뭐 그 금융 상품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이게 봉이 김선달이죠. 뭐 금융으로 돈을 버니까는 이거는 뭐 제조업으로 뭐 이렇게 막 땀 흘려서 돈 버는 보다 너무 잘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08년 그 금융 사태도 났고 그 이후에 또 이런저런 사태도 났고 지금도 중국도 저 모양이고 뭐 전 세계가 지금 파생 상품 무슨 상품 그래갖고 이제는 뭐 그 소위 그 실타래가 서로 엮여가지고 이제는 터지면은
뭐 한두 나라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딱 들이잡고 국내적인 상황으로 이제 움츠러두는 거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실타래가 묶여져 있는 그런 어떤 돈은 또 얼마나 풀렸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때 세일가스 세일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에서 이제 뽑아 올리는데 배럴당 1배럴당 원가가 6달러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퍼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세일 가스가 처음에 막 굉장히 고비용이었는데 그게 막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하다 보니까 배럴당 30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장돼야 되는데 바이든 때 환경 문제로 그게 환경 오염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지구 뭐 온난화 문제 이래가지고 바이든 때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베이비 드릴 이게 뭐 베이비 드릴이 뭐냐면 그 기계가 베이비예요. 그 이제 드릴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드릴할 거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최 최 1위에 최고 1위의 그 석유 수출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민 문제 끊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던 난민, 흑인 이런 유색인종들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애틀이나 뭐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한 그 빛깔찬란했던 그 미국의 도시에 뭐 어마어마한 지금 그 불황자들이 속출하고 마약 그 뭐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 그 아름다웠던 샌프란시스코의 드리밍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라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네들 살려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얼마나 대정성이 강하냐면 보셨죠? 그 맥도날드 1인 그 하루 그 알바생으로 가가지고 트럼프 그 물론 미국 그 선거 캠페인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뭐 달변들이고 미국에서는 대학 때 무조건 1학년, 2학년 때 리버럴 아츠 인문 사회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자기 아규먼트 논리가 분명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아주 뭐 최고의 그러니까 제가 미어샤임을 2013년 만날 때 제가 거기 한국인 학생회장하고 몇 명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뭐 자기 얘기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그 참 우리가 부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률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을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 교육을 받고 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굉장히 성숙하게 발전하겠다 기대를 했는데 웬걸 그 갔다 온 놈들이 전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국만 오면 어떻게 그 이 물질주의 용광론지 전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뭐 구원의 밧줄이 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일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비리그 나온 아이들이 민주당 거의 다 지지해요. 그러니까 pretending life, 체하는 삶을 사는 애들이 그 자익 민주당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뉴펜 그 최고의 그 뉴펜 대학을 나왔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저 사람이 노숙자인가 노동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이제 대중 친화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는데 뭐 갑자기 이제 트럼프로 왔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일기 때 그 그러니까 마초 스타일이 있는 거죠. 코로나가 나왔는데 그까지 코로나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갬비다가 자기도 지도 걸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이든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도 좋았고 다 괜찮았는데 막판에 코로나 갖고 객기 부리다가 날라간 거거든요. 그 많이 죽었죠 그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근데 뭐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자기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옆에 그 수잔 뭔가 지금 비서실장 한다는 그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트럼프의 마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책사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하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4년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략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케미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서로 마초 스타일이니까 뭐 정직하잖아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은 그 협상하면은 잘 돼요. 그렇게 이제 케미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을 치는 이재명이 똘마니들이 말해요. 또 트럼프가 범죄자인데 됐다고 자기 뭐 범죄 행위하고 그걸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지금 쌩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이는 누가 뭐 칼로 찔러가지고 그거 자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칼로 많이 베지도 않았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시체 코스프레 하는 인간이고, 트럼프는 진짜 총알이 가가지고 귀에 빵꾸가 났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 하면서 이제 이건 그러니까는 인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체는 배운 사람이고요. 제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습득하고 배운 사람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밸류 디프리베이션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밸류 디프리베이션이 뭐냐면 가치 박탈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소년기에 너무 찌질나게 가난하고 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권력욕이 굉장히 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제 하나의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밸류 디프리베이션. 전형적인, 소위 그 사이코죠. 전형적인 그 이재명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하나 이제 좀 불만스러운 거는, 아니 지금 뭐 보니까는 그 우리 저 아스팔트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구속하라고 그러고, 이놈들은 또 이제 뭐 저기 시청 앞이나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제 뭐 난리를 치는데, 그 옛날같이 숫자는 안 해요. 근데 그들이 모이면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제 자유 애국 시민들 아스팔트 그 태극기 부대들이 가가지고 지금 막아주고 그러는데, 며칠 어저께인가요? 용산 갔더니 용산 앞에서도 또 우리 저 자유 애국심들이 깃발 들고 와가지고 또 이놈들이 이제 뭔가 미리 할까봐 막아주고 하는데, 아니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어? 아니 최소한 지금 이제 15일 날 이제 판사가 이제 1심 판결을 할 건데, 지금 저 난리를 피고 이제 다 197명이라는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장외에서 저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아스팔트 태극기 자유 우파 시민들한테 맡겨놓고, 아니 뭐 국회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기자회견이나 앉아가지고 뭐 판사들이 뭐 잡아 넣어야 된다고 이딴 얘기만 하면, 만약에 그 유창훈이처럼 정치 판사가 있어가지고 15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최소한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빠지 달고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정하라는 시위를 해줘야지. 맞불 시위를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해요. 서로 이제 싸움박질이나 해야 되고 이러니 더 밉죠. 더 밉어. 아무튼 간에 정말 돌대가리들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 밉습니다. 이거는 어째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인가 그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가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제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와 세계 정치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뭘 하나 출판한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참고하시면은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보고서로 그 미국의 셀게스와 함께 우리나라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 그 미국의 그 에너지 전략의 전진기지가 한국이 될 수 있다. 특히 거제, 울산, 부산이 천혜의 항구입니다. 샹하이는 그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부산은 천혜 항구예요. 항구 도시고 큰 컨테이너 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제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시간이 또 많이 간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때 이제 문재인 이제 야 정치 그러니까 이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이제 빌 클린턴이 한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바보야 어? 국힘당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인가요? 도널드 트럼프는 말입니다. 보수주의자 얼마 전에 이제 컨저버티브 마인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했듯이 러셀 커크도 보수주의자의 첫 번째 조건이 소위 초월자를 믿는가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죠? 저기 트럼프 첫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7월에 그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칸 컨저버티브 유니온을 이끌고 있었고 일본에도 JCR이 있어요. 제페니스 컨저버티브 유니온인데 한국만 지금 잘못하면 이거 뭐 나라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코리안 컨저버티브 유니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이제 거기 시부야의 닛산 빌딩에서 공연하는 거 이제 한 두어 번 갔습니다. 비밀리에 가서 이제 마이클 창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나고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다 지나간 시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사년이 이제 펼쳐질 건데 뭐, 마무리를 하면 막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잘 될 것이다. 어쩌면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또 다시 열릴 수 있다 하는 뭐 기대감마저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우리 뽀롤로의 그 일본 여행 때문에 빨리 이제 두 개를 찍느라고 급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은 업로딩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편안히 계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